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모두 하느님의 은총이 모든 가정과 본인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윤석열의 복귀, 그 다음에 홍정욱 판사의 명판결은 문재인이 탄핵당한 것을 사실상 탄핵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년간 지속되었던 추미애와 문씨 족속들의 친위 쿠데타가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들이 합리적 지성과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문재인을 빨리 쫓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문재인의 지지율 반등은 없을 것이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이 추락할 겁니다. 이번에는 친위 쿠데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방송에 앞서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고고TV에게 삼겹살 먹으십시오. 힘내십시오. 그런 분들이 10,000원, 50,000원 보내주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항상 고고TV를 아껴주시고 지원하시는 남 대표님, 강 대표님, 그리고 요새 갑자기 다크호스로 등장한 홍정수님한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꾸준히 내주시는 분입니다. 고고TV를 하시거나 또는 자율구독료 10,000원, 20,000원, 30,000원, 4만, 50,000원을 꾸준히 내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꾸준히 매월 그 달에 고고TV에 자율구독료를 내시며 모영준님, 허윤정님, 오윤정님 이런 또 김순호님, 박랑자님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또 1, 2만 원씩을 갖다가 십시일반 힘을 내라고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 번 말씀드리지만 고고TV는 노딱방송입니다. 노딱방송. 광고 나오는 거 보시든 안 보시든 마음대로 하시는데 그거 내가 붙이는 거 아니에요. 노딱 광고 방송은 조절할 수가 없어요. 광고 차단 방송은 짜증나게 진짜. 한 90%가 노딱이에요. 90%가. 문재인이 탄핵당하다. 뭐에 의해서 탄핵당하다? 국민의힘에 의해서 쿠데타가 실패했다. 쿠데타 같은 게 그거는 보통 모르시는 분들은 박정희의 1960 5.16 쿠데타를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성공한 쿠데타였고 대한민국을 이만큼 위협적으로 발전시킨 것에 대해서 혁명이었다 하고 평가를 하시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전두환의 쿠데타, 그죠? 12.12 사태, 그것이 쿠데타냐, 친위 쿠데타냐 이런 거죠. 그죠? 그것도 역시 쿠데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친위 쿠데타 얘기를 꺼내는가? 그 쿠데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우파 유튜브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 뭣도 모르고 자유우파 하는데 쿠데타는 쿠데타입니다. 쿠데타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박정희 같은 걸출한 인물이 대한민국을 이만큼 발전시켰기에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혁명의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을 빛나게 했다는 것이지 그 쿠데타는 잘못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쿠데타는 역사는 과정을 다른 나라를 봐도 쿠데타는 보통 군부에 의해서 일어나죠. 그죠? 그게 친위 쿠데타하고 다른 점이에요. 군부에서 후진국에서 일어나는데 신생국에서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불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다른 나라들의 쿠데타는 모두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오로지 쿠데타로 갔다가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 박정희뿐이 없었다. 그래 박정희의 쿠데타는 평화될 필요가 없고 그것은 영웅적인 도전이었으면 혁명의 과정을 밟았고 대한민국을 선진반열에 올려놓는 틀을 마련했다. 그래서 박정희를 정치인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고고TV 개인으로. 박정희 정권은요. 지금 우파 유튜브가 팔아먹는 자유우파가 아니고 사회주의 플러스 민주정이었어요. 사회주의 요소가 엄청나게 가미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좌파 플러스 정체성이 없었어요. 좌파, 우파.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굶어 죽어 대지나가고 겨울이면은 보릿고개, 봄이면은 보릿고개, 겨울이면 동사, 여름에는 질병사 이렇게 하는 그때 그 나라였어요. 그때 좌파 우파의 개념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 국민을 갖다가 먹여 살리고 먹여서 배부르게 하고 따뜻한 데서 잠을 자게 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집권한 게 그게 지상 최대의 절체절명의 의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사실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때는 사회주의가 크게 안 들어왔을 때죠. 이승만은 미국에서 공부한 민주주의 가치를 신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일 쿠데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친일 쿠데타가 한 번 있었어요. 그게 10월 유신이에요. 10월 유신. 그죠? 1972년 10월 유신. 박정희는 그 당시에도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고 다수의석을 가졌음에도 자기의 노후와 또는 대한민국에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유정회라는 백색을 만들어 놓고 거대 권력임에도 더한 권력을 가졌다. 그게 친일 쿠데타예요. 박정희 10월 유신이.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친일 쿠데타를 갖다가 제일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히틀러의 그 무슨 법이야? 적어놨는데. 히틀러의 수권법. 히틀러의 수권법.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과 히틀러의 수권법이 친일 쿠데타예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뭐 1993년에 그 누구야 그 누구죠? 머리에 세계지도 그린 친구. 그것도 친일 쿠데타의 범주에 속하죠. 그런데 친일 쿠데타를 지금 문재인이 하고 문재인의 지시에 의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영달과 그죠? 안전한 정권의 연장과 재집권을 위해서 그죠? 통치적으로 총통제로 가려고 했던 게 바로 문재인의 친일 쿠데타예요. 그 요번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지식인과 지성인들이 이 정권을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중건이 같은 경우 친일 쿠데타라는 말을 안 하죠. 그렇죠? 아마 우파 유튜브에서 몇 번 나왔을 거예요. 내 예상에. 친일 쿠데타라는 게 일단은 내가 원고를 읽어드릴게요. 안 그러면 말이 길어지니까. 집권 세력 전체가 또는 집권 세력의 일부가 무력을 앞세워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정권을 장악 확대하는 행위를 친일 쿠데타라고 그래요. 기존의 헌법을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유리한 독재 헌법으로 바꾸거나 또는 반대파를 무력으로 숙청하거나 또는 선거 결과를 조작한다거나 하는 것 등은 모두 넓은 의미의 쿠데타에 해당하는 것인데 여기서 기존의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벌이는 쿠데타를 친일 쿠데타라 한다. 즉 10% 권력을 가진 사람이 70%의 권력을 뺏기 위해 불법적 폭력을 써도 쿠데타지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냐 아니냐 소수의 군인이 들고 일어나서 기존의 장면 체제를 없애버리죠. 윤보선 장면 체제를. 그죠? 그래서 그걸 쿠데타라고 그래요. 군인은 소수였다. 근데 당시에 보면 후진국들의 가장 강한 족이 군조직이에요. 군조직. 나라로부터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박정희 쿠데타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런데 70%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10%의 권력을 뺏기 위해 불법적 폭력을 써도 쿠데타다. 이게 친일 쿠데타다.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정치학에서 나오는. 70%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10%의 권력을 뺏기 위해 불법적 폭력을 쓰는 것이 친일 쿠데타다. 문재인이가 저 200석을 가지며 그죠? 입법부를 형해화시키고 사법, 행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와해시키는 이 과정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죠. 그죠? 문재인이도 처음에는 이러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문재인이도. 그렇죠? 오죽하면은 문재인이가 뭐라도 하나 하려면은, 그죠? 정의당, 국민의당,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여러분,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의 국민의당, 또 하나, 그 박지원의 평민당인가, 평화당인가, 전라도당. 그 네 개들이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공수처법까지 다 통과시키고 패스트트랙도 통과시키고 모든 법을 통과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4.15 총선까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안철수 파들이 문재인에 협조했다고. 근데 안철수는 지금 와가지고 문재인을 조지려고 그러니 그게 보수 중도 합리적인 개혁자들한테 안철수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이가 4.15 총선 때 3분의 2석을 가지고 왔어요. 70%를 가져간 거죠. 그런데 나머지 30%의 국민의힘 지지율을 조져야 되고 그저 짓밟아야 되고 더 큰 권력을 가져가서 종국에는 그 문씨를 신과 같이 받으며 왕정체제를 받으며 재집권을 요구하려고 한 것이 문재인의 부정부패를 가고 치고 올라가는 윤석열을 제거하고 국민의힘을 짓밟은 것이 뭐예요? 이게 친위 쿠데타라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사전적 의미가 딱 맞아떨어져. 문재인의 이거 행각을 보면 친위 쿠데타라는 것이 그 앞에 누가 섰냐? 추씨와 조씨와 홍위병 박기벌들이 섰다. 그게 친위 쿠데타 주도 세력이다. 지시는 문재인이 했고, 보통은 처음에는 명목상으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집권자가 문재인이죠. 민주적으로 선출된 집권자가 친위 쿠데타를 통해 독재 정권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하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무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개박살내고 그대로 황제로 즉위해 종신정권을 수립하는 것 역시 친위 쿠데타다. 문재인은 박근혜 정권이 정권을 헌납했지만은 당시의 상황은 합리적 개혁 보수자들이 보수를 버리고 문재인을 찍었고 중도들도 다 문재인을 찍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진 거예요. 그런데 권력을 가졌는데 국민이 뽑힌 문재인이가 지금 거의 검찰을 와해시키고 해산시키는 이런 무력과 또는 문재인의 쫄따구 완벽한 쫄따구 쓰레기 국회가 된 거수기하고 간신으로 된 그 국회가 문재인을 재집권시키려고 문재인을 신적으로 바틀리게 했다. 이것이 친위 쿠데타다. 친위 쿠데타 역사는 많아요. 버마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고 폴란드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유튜버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우리가 알기 쉽도록 마오쩌둥의 홍위병을 동원한 문화대혁명, 그 다음에 히틀러의 수권법을 동원한 총통적이 이게 친위 쿠데타예요. 왜? 마오쩌둥과 히틀러는 당대의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세력을 무너뜨리고 반대 세력을 쓰러뜨리고 자기들의 집권을 강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 놈은 공산주의, 한 놈은 나치즘으로 완전히 가기 위해서 한 것이 친위 쿠데타다. 그거를 요번에 문재인이가 시행하려다가 대실패를 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히틀러의 나치 독일의 친위 쿠데타가 대표적이다. 마오쩌둥은 홍위병이라는 불리는 청소년 집단을 선동해서 정부 기관과 당을 공격하고 반대파를 숙청했다. 히틀러는 실질적 정권을 잡고 독일의 총리가 된 후에도 수권법을 만들어서 장검의 밤이라는 폭력을 통해 장검의 밤이라 모르시면 여기서 댓글 다시 마시고 인터넷 가서 공부하세요. 장검의 밤이라는 폭력을 통해서 히틀러 반대파 세력의 주요 인물들을 죽여버린 뒤에 바이마르 공화국 전체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나치 독일 총통의 자리에 올랐다. 친위 쿠데타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은 말이죠. 국공합작에 국공 분열과 합작과 또는 대장정에 의해서 마오쩌둥이 결국은 정권을 잡는데 너무나 반대파가 많아. 국민당 그 당시에 수능의 국민당, 장개석의 국민당 그게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그걸 정리해야 돼. 그죠? 그래서 애들을 동원해서 사륙을 감행한 게 바로 문화 대혁명이죠. 근데 당시 이 나라는 어떻게 됐죠?
이 나라도 역시 우리의 60년대 같이 박정희가 쿠데타와 할 때와 같이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우리보다는 좀 낫죠. 그죠? 후진국이었어. 그리고 국민들, 백성들이, 인민들이 무지몽매할 때였어. 그러니까 문화대혁명이 지금 역사적으로 대단히 비난을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뭐야? 얘 누구죠? 시진핑 같은 놈도 이걸 갖다가 비난을 하지 않아. 등소평만 그때 문화대혁명에 쫓겨나고 조금 비판했는데 완벽하게 부정을 하지 않아. 왜? 그 나라의 국채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채니까. 자기들을 갖다가 자기 살을 깎아먹을 수가 없다. 이름 세계의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도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자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세계 최대 후진국이었다. 그 다음에 이때 그 히틀러 나치즘만 그러는데 그때 시대상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히틀러가 총리로 집권하고 난 다음에 총통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리고 총통이 된 다음에도 엄청난 경제 성장을 시킵니다. 뭐죠? 그 라인강의 기적. 라인강의 기적만 생각하시는데 이때 독일은 당시에도 유럽에서 선두주자였어요. 독일은 쉽게 말해서 당시의 선진국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중화공업, 군사무기 또는 일반 민생을 살피면서 대단한 경제 성장을 시켜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히틀러를 환호한 다음에 히틀러의 이제 미친 짓이 나온 거예요. 됐다. 이제 내가 더 국민들을 장악하고 더 국민들을 갖다가 선동하고 더 장기 집권을 위해서 세계대전을 일으키자. 문화혁명하고 이 히틀러의 수권법 과정의 친위 쿠데타를 보면은 저쪽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들은 세계에서 최고로 가난한 나라였고 히틀러의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성장에 강구하고 선진 대열에 있었다. 세계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은 일본도 그렇고 당시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도 그렇고 히틀러도 그렇고 선진국이었어요. 세계 열강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조금 더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히틀러 나치즘이 결과적으로 보면 나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 방송입니다.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는 세계 최고로 가난한 나라였고 그걸 갖다가 중진국 반열에 올리려고 한 게 거의 20년이 걸렸다. 히틀러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나라는 산업 제조업이 단단하게 있었고 군사 무기 사는 게 단단하게 있었다. 중화공업이. 그래서 선진국에서 더 발전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친위 쿠데타를 했는데 친위 쿠데타예요. 그 수권법이라는 게 장검의 밤. 그리고 보세요. 그러면은 이 문재인이라는 놈이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자기가 보호받기 위해서 그죠? 재집권을 열기 위해서 사법부를 갖다가 그 검찰도 준사법부예요. 사법부를 와해시키고 국가의 뿌리를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그랬죠. 자기 편으로 다 만들고 친위 쿠데타이죠. 그죠? 근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나? 마오쩌둥하고 히틀러만 지금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마오쩌둥과 히틀러는 당시는 그죠? 후진국이었고 중국은 백성들이 목매했고 또 히틀러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을 확 시켜버리면서 자기의 우월성을 보였는데 그죠? 그런데 얘네들은 다 친위 쿠데타가 성공을 하죠. 그죠? 그 밑에들이 하는 게 친위 쿠데타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2020년 문재인은 대한민국 경제도 망쳐버리고 질병도 만연하게 해버리고 그죠? 또 세계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왕따를 당하고 오로지 모택동하고 누구야 이거 히틀러는 국가 총량의 확장과 도전이라는 것을 친위 쿠데타 또는
박정희 대통령의 10월 유신도 친일 쿠데타인데 새 국가 총량의 확장과 발전을 위해서 그걸 해서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은 문제는 이번에 왜 실패했느냐? 친일 쿠데타가. 말씀드렸죠. 경제는 엉망으로 만들고 세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왕따당하고 질병이 만연하고 모든 게 거짓말과 사기라 했다. 응? 뭐 하나 잘한 게 있어야지. 그래서 결국은 국민이 문재인의 친일 쿠데타를 주저앉힌 것이고 이제부터는 쿠데타를 자행한 문재인을 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홍순욱 판사의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죠. 법원이 대통령의 명에 방기를 들었다. 어떤 신문이 이렇게 나오죠. 법원이 사실상 문재인을 탄핵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법원의 홍순욱 판사란 사람이 법과 양심의 잣대에서만 문재인의 명을 거역했을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죠. 저 똑똑하려고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알고 넘어가자는 거죠. 문재인은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모두 다 마이너스 정권이죠. 그런데 지 집권의 연장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그죠? 대한민국을 친일 쿠데타로 한번 엎으려고 그랬는데 쉽게 말해서 문씨 홍위병 바퀴벌레나 또는 입법부의 자기 거수기들에 의해서나 그죠? 행정부의 간신들의 소수 그룹에 의해서 쿠데타를 시도했는데 전체 사회 분위기나 국민들의 집단지성이나 지성인들은 모두 다 문재인의 무지, 무능, 불능, 무식, 그리고 비정의, 비양심 이것을 공격하고 있었다. 그래서 법원이 홍순욱이라는 사람이 물론 자신의 양심과 법에 따라서 윤석열의 징계를 해소시켜주고 문재인의 명을 거역하면서 대통령을 갖다가 사실상 탄핵을 갖다가 명령한 거죠. 그죠? 그 뒤에는 누가 있었다? 3만 불 이상의 선진 국가인 국민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권은 이 1년의 이 과정, one year 또는 1년 여러 가지 사건들에 의해서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이것은 누가 만든 것이냐? 일반 국민들이 만든 것이에요. 국민의힘당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우파 유튜브에서도 만든 것은 아니에요. 항상 국민은 대한민국 중심에 있었고 항상 국민은 여러 곳을 깊게 보고 있었다. 그 힘을 받아 홍순욱이가 또는 임정여비가 조씨 부부 또는 문씨 출씨를 탄핵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모든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이고 그 민주공화정 아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국민이 사실상 윤석열과 문재인의 충돌에 의해서 문재인과 추씨와 더불민주당과 또 홍위병들을 동원한 그 양념부대 홍위병 박겨버리를 동원한 친일 쿠데타는 실패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요번에 이게 자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봐요. 우리가 변하면 말이죠. 우리가 안 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안 변하면 안 돼요. 보수가 계획을 하지 않으면 정권 찾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문재인이 미끄러지고 추락을 한다 그래도 얘네들이 무슨 일을 또 할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일단은 국민이 문재인을 탄핵한 거나 마찬가지고 왜? 친일 쿠데타. 쿠데타를 도모했던 이 문재인 세력을 탄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